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소비자 물가가 3.5% 치솟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선식품 지수는 20%나 급등해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부산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 올랐습니다. 지난달보다도 0.6%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부산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 연속 3%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과 함께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자주 구매하는 물품 140여 개로 구성돼 체감 물가의 바로미터인 생활물가지수도 작년보다 무려 4.3% 올랐습니다. 특히 신선 채소, 과실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 지수는 작년보다 무려 20.7% 급등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귤 92.7%, 토마토 89.2%, 배 83.8% 등 가격이 거의 1.5배에서 2배 가까이 폭등해 장바구니 물가를 올렸습니다. 또 서비스 비용은 보험 서비스가 17.9%, 공동주택 관리비가 7.7% 오르는 등 전체적으로 3.1%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불안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비상 수급 안정 대책반을 꾸려 물가 상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지만 당분간 물가 오름세는 지속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사구의 한 가정집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일가족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법 증축에 대한 집주인의 과실을 따지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한파가 찾아온 지난해 12월 사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가스보일러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일가족 2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사를 맡은 사하경찰서는 해당 세대의 집주인 A씨에 대해 건축법 위반과 과실치사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등 과실을 따지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해당 세대의 불법 증축물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사고 이후 CBS 취재 결과 해당 세대 베란다에 캐노피 형식의 지붕과 창문을 설치하는 증축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 공사로 외부로 향해 있던 보일러 연통이 창문과 지붕에 밀폐됐고 연통에서 배출된 유독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물과 사고의 연관성이 확인된 만큼 해당 세대 소유자의 불법 증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사하경찰서 관계자입니다. 가벽을 설치했다면 연통을 연장해서 빼내야죠. 그게 가장 큰 과실이라고 봐야죠. 그 집주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어야 될 부분으로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경찰은 해당 증축 공사를 시공한 업체가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 과실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A씨가 건물 누수로 건설사에 보수 공사를 요구했고 해당 업체가 누수를 막기 위해 현재 형태로 개조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의 검사 결과 등 구조물의 위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추가 확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총선 후보자 경선에서 배제된 안병길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공관위가 이혼한 전처의 반발로 인한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자신을 경선에서 배제했다며 과연 이 기준이 당에서 표방한 시스템 공천인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어제 서동구에서 곽규택, 김인규, 이영풍 예비후보 간 경선을 통해 총선 후보자를 선정하겠다며 이 지역 현역인 안 의원을 컷오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부산 해운대을과 사상구, 중영도구에서 진행한 총선 후보자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해운대을은 윤용조, 윤준호, 이명원 후보가, 사상은 김부민, 배재정, 서태경 후보가 3자 경선을 벌였으며 중영도는 김비호, 박영미 두 후보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은 부산 모든 지역구에 대한 후보자 공천이 마무리됩니다.
해양수산시민사회단체는 모레 서울 여의도 한국도선사협회 강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해양수산 분야 공약과 입법 기능 강화 대책 발표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는 해양수산 전문가의 국회 진출을 촉구하고 반드시 관철해야 할 해양수산 분야 공약과 450만 해양수산 세계화 방안 등을 발표합니다. 부산의 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현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모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지난 4일 부산 남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손님이 두고 간 현금 10만 원을 훔친 의혹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해 신원을 확인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신상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친환경 수변 도시를 내세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일대 하천 수질이 공업용수 수준인 4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2023년 생물 측정망 운영 결과 보고에 따르면 에코델타시티를 관통하는 평강청의 수생태계 건강성은 가장 낮은 2등급이었으며 시 보건환경정보 시스템에서 지난해 수질은 평균 4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애초 평강천은 유속이 빠르지 않아 수질 개선에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추진되어 온 정비 공사마저 더뎌지며 입주를 코앞에 둔 지금까지도 수질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선시대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명문 초석이 부산의 한 공원 담장에 방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순간 최대 풍속이 15m를 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11.1도, 습도는 52%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